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역 강화와 고향 방문 자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는 35년 전 건립한 청사를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사와 루원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했는데 수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민간 건물을 매입해 부족한 공간을 채우고 루원 복합청사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985년 12월 구월동 시대를 연 인천시청.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 인구는 300만 명으로 늘었고 그만큼 행정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공간이 부족해 33개 부서 600명은 송도에 있는 미추홀타워를 임대해 근무합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본청 앞에 위치한 민간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의회 운동장에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에는 495대의 주차면을 넣고 상부에는 인천 앳들과 연장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별관 조성에는 민간 건물 매입비 240억 원을 포함해 총 265억 원을 투입하고 주차장 조성에는 3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추홀타워 말고 이 앞에 10개 층 규모의 청사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미추홀타워 직원들이 다 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고요. 예산은 26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연구원과 시설공단, 복지재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후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루원 행정복합타운은 청사를 1개에서 4개로 늘리는 등 규모를 키워 추진합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 이전 문제는 후일로 미뤄뒀습니다. 시청사 건물 5층에는 이게 이제 좀 일부 임시 건물로 지어놓은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가 필요로 한 다른 공공 부분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나가겠다. 인천시가 매입하기로 한 본청 앞 건물은 시행사가 약 60%를 분양한 상태입니다. 수 분양자가 건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는 시행사가 이 문제를 해소한 뒤에 매입 협의와 소유권 이전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영종 주민은 물론 항공기 사고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컸는데요.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함께 건립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관문인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 형태의 의료기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종 주민을 위한 의료 진료와 대형 항공기 사고 등 긴급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 영종국제도시에는 국립종합병원 형태가 최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0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시설을 함께 설립하는 안입니다. 감염병 전문시설에는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과 35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건립 예산 규모는 종합병원이 2,316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769억 원, 생활치료센터 1,770억 원입니다.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하면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은 0.95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35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77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와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청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인천점 10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복합화 사업에 3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영종 하늘 일중과 동구 꿈드림 센터 등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검단 신도시, 내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과 들을 밀어내고 공동주택을 짓는 만큼 생활 SOC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곳에 공공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섭니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영종 하늘일중 부지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로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투심에서 4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활 SOC 사업에 반영되면서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을 조성하는 국비 1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생 수 부족 문제를 복합화 시설로 풀겠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었던 만큼 하늘일중 건립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동구 송림동 일대에는 송림골 꿈드림 센터가 조성됩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하는데 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 2천만 원과 뉴딜 사업 86억 7천만 원 등 총 142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여기 이제 돌봄 센터가 들어설 거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 서로 이제 그 육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육아정보센터가 들어설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동구에 이제 보건소가 너무 멀리 한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러니까 보건소의 지소 성격으로다가 저희가 이곳에 지금 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49건. 이 중 인천은 앞서 본 사례를 비롯해 남동구의 복합청사 신축 2건과 옹진군의 학교시설 복합화 등 총 10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국비는 총 321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가정에서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했죠. 아이들은 중화상을 입었는데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될 텐데요.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 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지난 14일 이곳에 사는 10살, 8살 형제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크게 다쳤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인천시가 지역 내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했고 잘 돌보지 못했고 좀 더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월 31일까지 아동학대 긴급조사를 실시합니다. 긴급조사를 통해 고위험 아동을 발굴하고 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아동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미취학 아동과 장기 미등교 아동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신고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군구에 전문성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위기아동주의의 이웃들이 먼저 도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정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미추홀구 화재 피해 아동에겐 긴급복지를 통한 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모금액 등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엔 특별 생계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 추석 때 고향을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지 말자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제작한 카드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은 찾아뵙지 않는 게 효라며 이번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이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만화 형식의 카드 뉴스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한 명절이 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 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당수 시민들도 고향에 가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 귀성 계획을 조사했더니 응답자 가운데 57.7%가 고향에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고 거리두기도 한창 연장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내려가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가족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크게 또 퍼졌고 아직 진정되려면 많이 멀었기 때문에. 누리꾼들 역시 재미있는 문구를 만들어 이번 추석 때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렇게 명절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지만 자녀들 입장에선 부모님들 생각에 고민이 깊습니다. 혹시나 내려가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섰습니다. 이번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전하는 건데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 올해 말고 올해 보자는 메시지도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민족 대이동에 온 가족 친지가 모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와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용기를 내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를 씁니다. 명절에 집 밖에 나서지 말라는. 엄마 이번에 추석에는 그냥 이동할 생각하지, 엄마 보러 올 생각하지 말고. 또 전화로 만나자는. 이번 추석은 서로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년 명절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기간만 잘 끝나면은 너희들하고 같이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즐겁게 반갑게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자. 수화기를 든 것처럼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양손을 가지런히 붙이자 새끼손가락에 하트 모양이 생깁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화로 마음있기 챌린지, 올해 말고 올해 봐요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영상처럼 집에 머물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휴를 5월, 8월 지났는데 그때 제 경험상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굉장히 대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그 대확산의 계기가 되면 안 되겠다는 취지였고요. 방역 당국도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올 추석만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자제하고 여행과 모임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로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죠. 그래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귀성객들이 계실 겁니다. 인천시가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해 운행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여객선 운행이 늘어나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증편해 운행합니다. 귀성객과 성묘객 등으로 이용객이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3만 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83회에서 93회로, 시외버스는
496회에서 503회로 증편합니다. 서물 오가는 배편도 늘어납니다. 연안여객은 306회에서 435회로 증편돼 7만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달라지는 정책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통행료가 면제됐던 민자터널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인천 지역 민자터널은 문학과 원적, 만월 등 3곳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추석을 앞둔 휴게소 방역 현장,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입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마스크와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이 기본입니다. QR코드나 ARS 전화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입구와 출구는 방문객들이 뒤엉키지 않도록 따로 분리돼 있고 대기줄도 한 줄로만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한쪽 의자를 모조리 치웠습니다. 하루 2차례씩 방역 소독도 실시합니다. 휴게소 코로나19 방역은 고객들 편의시설 위주로 하루에 2회 이상 안전하게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실내 테이블 운영은 모두 중단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외 테이블에도 의무적으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방역 안내 인력도 확대합니다. 내부 푸드코트, 식당과 영업을 거기 포장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귀향을 하시든지 이동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간단한 식음료는 챙겨갖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며 귀향과 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명절 특수도 다 옛말이란 분위기입니다. 이 속에서 전통시장들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품 홍보와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 3본 시장에서 30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는 이주엽 씨. 명절을 앞두고 한창 바쁠 때지만 올해는 조금 여유롭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명절은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작년보다는 덜한데 이제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는 해요. 근데 이제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줄였어요. 명절 특수가 사라지자 전통시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놀러와요 시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물품을 2시간 내로 배달해줍니다. 아직까지는 3본 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에서만 주문 배달이 가능하지만 하루 주문량이 많게는 70건이 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석맞이 명절 패키지 예약 배달 상품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집 사장 떡집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2만 원, 3만 원, 5만 원 패키지 상품으로 명절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떡집, 그다음에 전집 사장님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한 상품만 주문하시면 떡하고 전을 같이 구매해서 명절을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명절 패키지 상품 주문은 29일까지 가능한데 상품은 29일과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10개의 점포들이 직접 24일부터 유튜브 방송에 참여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창구를 통해 전통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송편으로 마음을 나누려는 온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과 주민이 한 가족이 돼 한가위 전통 먹거리인 송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송편 빚는 모습과 달라진 게 있다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까지 확실하게 한 뒤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게 즐겁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ного людей, все сплоченные, наверное, у них одна общая идея, они хотят высказать свое мнение здесь. 안성시 대덕면은 12,500여 명의 인구 중 60%가 외국인.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 순찰부터 환경 개선 활동을 돕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덕 면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송편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속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입니다. 안성의 이태원이라 불릴 정도로 외국인의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추석을 맞아서 송편을 나눠주고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오래 만나지 않기 위해 송편을 빚는 과정도 바꿨습니다. 떡을 먼저 찌고 그 속에 깨등을 넣어 송편 모양을 내도록 했습니다. 찌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거나 포장을 할 수 있어 완성까지는 시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만든 송편은 대덕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회성에서는 아닐 것 같고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거나 증오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인정하면서 살기 좋은 대덕면, 살기 좋은 내리로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마음마저 멀어질 수 있는 요즘. 송편 만들기로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가위다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장시간 집을 비우는 추석 연휴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만 100건이 넘습니다. 또 벌초나 성묘로 인한 벌쏘임도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긴 연휴 기간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전기, 가스에 의한 화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에만 10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빈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따른 전기압선과 누전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전기 코드를 뽑은 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집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집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주거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연휴 기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외출 시에 가스와 전기 전원을 차단하여 주택 내 화재를 예방하고 또 연휴 동안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피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행 시 차량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출발 전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거리 운전에 대비하여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벌초나 성묘로 인한 야외 활동 시 벌쏘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벌쏘임 사고 환자는 16,700여 명이고 7월에서 9월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초 전 주변에 말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벌집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야외 활동 시엔 밝은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벌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긴 연휴, 느슨해진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등은 2주간 자가격리 뒤 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됩니다. 네, 그런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당국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다행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방역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2주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26.9%로 증가했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잠복 감염이 상존하는 데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전국 누적 집계는 1,128명, 인천시도 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0명 가운데 73명은 고발 조치됐고 6명은 고발 예정입니다. 남동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8명, 부평구 13명, 중구 12명, 서구와 연수구가 각각 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접촉이나 해외 입국 등의 요인으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합니다. 최근에 하루에 평균 6.4명 정도의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초기 바이러스 감염력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돌아다니시게 되면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으로 인해서 추가 환자들을 계속 만든다는 그런 점이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이제 깜깜이 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인천시 자가격리자는 2,195명에 이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백신 유통에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품질을 검증한 뒤 예방접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백신은 13세에서 1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준비한 물량입니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의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또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선 품질을 검증한 뒤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및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기존의 2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과 또 예약을 한 대상자들께는 문자를 통해서 접종 연기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만 8천 명 정도가 독감 예방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개 시기에 대해선 민간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하고 있는 어린이 접종은 공급 상황이 확인되면 바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하루 최대 400명대에 육박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에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험 요인이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유행 관리가 급선무라고 당부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쉬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이동을 줄이고 또 고령의 부모님, 친지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에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한 상황이나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의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참여, 의료진들의 노력, 지자체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의 노력이 합해진 결과입니다.
급증세는 꺾었지만 수도권에는 지역사회에 잠복되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는 상황이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 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자제해 주시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연휴,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등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 유행이 증폭되었던 경험을 잊지 마시고 이번 추석 연휴는 안전한 집에서의 휴식, 한적한 주변에서의 산책과 운동, 비대면 문화활동, 부모님, 친지들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산에서 지난 수십 년간 불법으로 개농장이 운영돼 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은 후원금을 모아 개 수백 마리를 구조했는데요. 구조는 했지만 이번에는 개들을 수용할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티켓을 들고 개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그 옆에는 개 6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최근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서 지난 20여 년간 불법으로 식용 개농장이 운영돼 온 건데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지난 7월 후원금을 모아 농장주에게 매입비를 주고 개 270여 마리를 구해낸 겁니다. 이들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며 개들을 치료하고 사료를 주는 등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 60여 마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료 회사에 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봉사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개인분들이 사료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료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수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부족하죠, 많이. 하지만 지난달 31일 불법 개농장에 대한 시설 철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계양군은 해당 농장주를 형사고발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토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시설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다 처분하고 나서 이제 매년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했어요. 정리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크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어떤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돼서 다시 이 부분을 빨리 자진 정리를 해야게끔 유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고발을 저희가 이제 올해 한 거죠. 입양과 치료를 위해 나간 개들 외에도 현재 이곳에는 220여 마리의 개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장 이 시설이 철거된다면 이 개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그간 계양구와 토지 소유주가 불법 개농장 운영을 방치해온 만큼 철거 기간 유예나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와 하남시의 경우 각각 지난 2019년과 2018년 개 도축장에 있던 개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나서 임시 보호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이제 구유지를 확보해서 시민 모임이 임대를 해달라. 이 개들을 돌보고 이제 입양을 보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개들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니까 12월 정도까지라도 철거 강행하는 걸 좀 이제 고려를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계양구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개발지 법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은 아니니까 저희 보고 뭐 찾아달라, 대체 부지를 뭐 협의해달라, 찾아달라 이게 아니고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이고 법령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계양산의 소유주는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상속인 4명. 이들은 계양산 내 불법 개농장과 관련해 롯데지주를 통해 사료 20톤과 개들에 대한 매입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지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개농장 철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농장이 강제 철거될 경우 남아있는 개들은 안락사될 수도 있는 상황. 시민들의 도움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개들은
이제는 수용할 곳이 없어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2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절반이 넘는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 등에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 인천이음버스가 신설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이 가운데 유지되는 노선은 89개입니다.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5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대신 간선지선 노선 13개와 인천 이음버스 노선 18개가 새로 생깁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원도심 뒷골목이나 신규 개발 지역 등에 신설하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어르신이나 학생 등을 위해 신형 중형차 4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관심이 큰 거라고 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잘 현실에 적용해서 시민들이 나아졌구나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돼요. 앞서 인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군구를 돌며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0월에 열리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4조 원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올해 각종 국책사업과 보통교부세를 합쳐 4조 5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인천시에 반영된 국비를 집계한 결과는 3조 8,793억 원, 전년보다 1,7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10월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4조 5천억 원 이상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이라든지 중기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부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서구 루원시티 개발 사업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223억 원 역시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남동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비 14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비 20억 원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 7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국민체육센터 복합 공공시설 건립비 등 생활 SOC 사업에 5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공공데이터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구축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행정데이터 정교화와 전통시장 상세지도 서비스 구축 등에 나섭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 사업에서 4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인턴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시는 이번에 지원을 해서
이제 기업 매칭 사업에 이제 4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련해서 1건, 공간정보에서 2건, 복지행정권에서 총 1건에서 총 4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비와 관련해서는 8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는 행정 데이터 정교화에 주력합니다. 시민들의 소득, 소비 등을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재정지원 투입과 연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소비 침체와 반등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전통시장 정밀지도를 만들어 각 업소의 상세한 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접근성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생애를 기록해 통합 데이터를 만들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190명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제 기업 매칭과 관련해서는 15명이 배치가 되어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상호 간의 협업해서 이제 시와 연계된 데이터를 개방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인력들이 이제 30명 정도 추가적으로 시에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공된 데이터를 오는 12월 인천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이 양질의 공공데이터 구축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